보수 딴따라 이번 시간에는 의대 증원, 과연 의사 수가 부족할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두 편에 걸쳐가지고 의사들이 왜 악마화가 되었는지 그 배경과 함께 윤석열의 의대 증원 정책이 왜 실패한 정책이고 증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왜 우선순위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영상 댓글에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원은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가지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부터는 제가 상당 부분 이해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중립적인 입장에 돌아와서 그렇다면 그 당시 정부의 계산법과 의료계의 계산법이 어떻게 차이가 있었는지 그거를 통계적인 수치를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이번에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이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지난 10년간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의사들의 증가율을 보니까 약 2.1%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적용해서 쭉 생각해보니 2035년이 되니까 OECD 평균 대비 2.5만 명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가. 2040년이 되니까 OECD 평균 대비 5,500명이 부족하고 2050년이 되니까 오히려 OECD 평균보다 3.6만 명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사들이 늘고 있는 속도가 절대로 느리거나 그렇지 않다. 빠른 편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또 하나. 자, 지난 10년간 2.1%인데 평균 증가율이 지난 한 20년, 2000년부터 2023년까지의 의사 밀도 증가 속도는 더 빠릅니다. 만약에 이걸 적용한다고 했을 때는 2035년에는 거의 동일하고요. OECD 평균과. 2040년에는 오히려 3.1만 명이 더 많고요. 2050년이 되니까 10.7만 명이나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물론 뭐 지난 20년간의 데이터를 지금 또 적용하기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고 2.1%라 치더라도 이게 지금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인 거죠. 의료계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당장 2035년만 되더라도 2.5만 명 부족한 것도 엄청나게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부족한데 그러면은 뭐 증원을 2,000명 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근데 보세요. 이게 지금 의사 수가 늘어나는 거를 계산한 거지만 전체 의사 수입니다. 근데 지금 의대 증원을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필수 의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파일을 늘려서 필수 의료로 더 많이 가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필수 의료 때문에 늘리는 건데 지금 이 수치는 전체 의사 수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의료가 이만큼 있는데 이제 지금 워낙에 필수 의료가 어렵다 보니까는 선택을 별로 안 해. 거진다 이게 지금 나머지가 비급여가 많고 돈 되는 장사 필수료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 와중에 전체적으로 필수료가 없으니까 지방에 있는 지역 필수는 더 없겠죠.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선택을 안 하는 기피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비중이 감소되는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는 더 제일 열악하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필수 의료의 어떤 구조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이 의료의 파이만 이만큼 더 크게 만든다고 해서 이게 커지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증원이라는 것이 전체 의료를 증가시키는 거지 이 전체적인 파이를 키운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필수 의료까지 같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들자면 제가 뭐 다른 비유도 들었지만 어떤 사람이 빵을 줬는데 빵이 맛이 없어서 안 먹은 거예요. 내가 빵이 맛이 없어서 안 먹은 건데 그 사람이 나를 보더니 야, 너 빵 왜 안 먹냐? 해가지고 맛없는 빵을 막 20개, 막 30개 막 사다 준 거야. 그럼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된다고 해서 빵을 먹습니까? 빵 자체를 싫어하는데? 그러면은 빵을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빵을 맛있게 만들면 되죠. 빵이 맛없으니까 안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증원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파이를 키우는 거는 맛없는 빵을 그대로 두고 맛없는 빵을 종류만 갖다 때려가지고 많이 주겠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증원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배분의 문제인 거죠. 배분. 그래서 이 말 그대로 필수 의료 기피과가 됐지 않습니까? 기피과를 탈출시키는 그걸 위해서는 이제 가장 먼저 지금 말도 안 되게 의료 과실인 건 모르겠는데 지금 과실이 아닌데 자꾸 소송 걸리는 이런 사법 리스크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가 인상해야 되고 기타적으로 뭐 인센티브를 주고 환경을 개선하고 뭐 병원 재정 구조를 재정비한다든지 인센티브도 조금 더 디테일해야 돼요. 수가 인상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지역 수가를 조금 더 높여준다든지 뭐 근본적으로 지역의
남아 있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하는 뭔가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역의사제처럼 막 강제로 막 묶어갖고 10년 동안 있게 하고 그런 거는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는 게 아니죠. 약간 군대 억지로 가는 그런 느낌 아닙니까? 필수 복무 기간이라는 것이. 일단 그런 입장이었고,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의료계의 입장이보다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의료계의 입장인데, 서울대 김세직 교수의 연구가 있어요. 2025년도에. 그래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가 연 1.3에서 1.9%고요. 자, 상대적으로 의료 발전 및 의사 공급 증가가 연 3.2%예요. 그러니까 의료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은 거죠. 근데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정부가 또 어떤 반론을 제기했냐면, 자, OECD 대비 초고령화다. OECD랑 똑같이 대비하기에는 그 나라들과 우리는 달리 우리는 완전히 초고령화이기 때문에 더 수요가 많을 거란 말이죠. 의사 공급 속도보다 의료 수요 증가가 더 높을 것이다. 일단 이런 입장이고, 또 고령 의사들이 또 은퇴를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 대비 나가는 그 변수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2035년부터 부족할 거다. 부족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하면 2040년부터 최대 1.1만 명이 부족할 것이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정부는. 그래서 이제 그 댓글 다신 이 증원을 찬성하시는 분들의 생각도 그랬듯이 배분이 원만하게 진행되더라 하더라도 이 전체적인 고령화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의사 수도 늘려야 한다. 같이 가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리고 또 가장 또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의사가 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대 졸업하고 전문의 배출하는데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그때 가서 모자라네 하면 늦는다는 거죠. 미리 키워가지고 의사 수를 늘려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증원과 필수 의료의 배분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동일하게. 이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뭐 이렇게 말로만 보면 이제 일리가 있죠. 그렇죠?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재반박이 들어갑니다. 뭐냐면 고령 인구 증가율이 곧 필요한 의사 증가율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뭐 고령 인구에 맞춰서 의사 수를 늘려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어떤 단순한 1대1 무슨 맞춤처럼 그런 계산법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의료 이용량, 진료 시간, 의료 기술 발전, 또 AI가 또 들어가죠. 예방 의료, 의료 전달 체계 등에 따라서 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머릿수로만 갖고 맞추는 게 아니다, 의료가.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현재도 지금 의사 수가 OECD 대비 평균 대비 부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에서 의료의 역사에서 의료 서비스를 잘 받아왔고 K의료 최고였죠. 그 이유는 뭡니까? 의사 수가 부족했음에도 그렇게 된 이유는 의료 접근성이 좋고 병상이 또 그만큼 더 많고 의사 수는 부족하지만 더 높은 강도로 또 케어를 해왔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런 거가 고려가 돼야 되고, 플러스 이제 이 의료 기술이 더 발전하게 되면 수요 머릿수에 맞게 의사도 그만큼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안 맞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또 정부의 계산이 무슨 뭐 이렇게 정부의 추계라고 하죠. 이게 2035년 약 1만 명 부족하다고 얘기했는데 이 정부의 계산법도 1년 만에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지금 수치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2025년 공식 수급 추계, 정부가 했던 공식 수급 추계에서는 2035년이 되면 1535에서 최대 4923명이 부족할 거라고 다시 정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1만 명 부족하다 해놓고 1년 만에 지금 반토막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네 지금 계산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우리 의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의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자, 증원을 하지 않고 그대로 정원을 유지할 경우에 의사 근무 일수에 따라서 향후에 의사 수가 부족할 건가 이거를 또 따져봤더니 자, 의사 근무 일수를 289.5일로 계산했을 때 이게 지금 실제 한국 의사 수준이라고 합니다. 2035년이 되면 3161명이 잉여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더 줄여서 285일로 계산하더라도 966명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든 데이터들이 증원이 굳이 불필요하다, 시작부터 증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료 수요 계산법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료계는 공급이 더 많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정부는 수요가 더 많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립의 입장에서 이 정부가 제공하는 데이터가 조금 더 타당성이 있나, 이 의료계가 주장하는 데이터가 타당성이 있나, 제가 이틀 동안 계속 찾았어요. 그렇게 빙의하고서라도 제가 어떻게든 정부의 어떤 데이터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 종합해 본 결과는 정부의 데이터가 조금 부실했어요. 왜냐하면 연관성이 완벽하게 확정되지 않았어. 그래서 제가 다시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이거는 이제 찬성했던 분들도 일부 이제 맞습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자, 무조건 증언을 반대한 게 아니죠. 저도 그렇고 의료계도 그렇고. 그 우선순위를 얘기한 거예요. 우선순위를. 필수 의료 보상, 그러니까 수가라든지 사법 리스크를 먼저 해결하고, 그 말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기피과를 기피하지 않게끔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이제 지역의 인센티브나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배분을 잘 해가지고 배분하고 나서 이제 인력 변화를 관찰하는 거죠. PP과를 탈출시키면은 아까 비급여에서 급여 필수 의료가 좀 이 이동이 어느 정도 이제 형평성이 맞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 돈 되는 장사하고 뭐 필수 의료 기피하고 이렇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배분을 잘 해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분을 잘 했는데 의사 수가 또 부족하네. 그러면 이제 수급 추계를 검증해가지고 부족 확인 시 부족한 만큼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거, 이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 거죠. 근데 자, 왜 내가 이 모든 결과를 다 종합하고 나서도 정부의 입장을 좀 불신하고 믿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는 약간 정치적 해석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게 팩트에 근거해서 계산법이 이제 어떻게 달랐나를 얘기했던 거고, 자, 정치적 해석은 또 좀 달라요. 뭐냐면, 자, 공통점이 뭡니까? 찬성하는 쪽이나 증언을 반대하는 쪽이나 공통점은 어쨌든 증언을 우선순위에 뭐 먼저 하든 나중에 하든 배분의 중요성은 다 인지하고 있잖아요. 이 배분, 기피과를 탈출시켜서 골고루 배분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건 다 인정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의 적극적인 시행이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의지가 있냐는 거지. 그때부터도 그렇고 지금 이어받은 정권도 그렇고 좌파 우파를 떠나가지고, 그래서 과연 기피과를 탈출하기 위해서 기피과 탈출하고 이 배분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느냐는 말이인 거죠. 그 당시 4월에 윤석열 대통령이랑 그 전공의 비대위원장 박단 비대위원장이랑 그 대화를 했을 때도 말로는 증언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배분에도 신경을 쓰겠다고 얘기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형식적인 대답. 그러니까 뭐 당위성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뭐 댓글에서 누가 당위성 얘기하셨는데 그런 당연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와닿지 않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말은 뭡니까? 말은 증언과 배분을 똑같이 50대 50으로 가져가겠다고 얘기해놓고 실제로는 배분은 없는 거야. 배분을 위한 실행하는 뭔가는 없고 전부 다 증언만을 위한 시행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불신이 거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뭡니까? 그 당시에도 증언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절차에 의해서 필요한 만큼 증언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점 재논의가 돼야 된다 했는데 무조건 2,000명 때려 박은 상태에서 무슨 뭐 유연성 얘기했죠. 정부에서는. 보세요. 2,000명을 확정을 해놓고 유연성 있다 그러면은 이거 뭐 어떤 느낌이에요? 2,000명이 유연성이 있어갖고 무슨 뭐 100명까지 떨어지겠습니까? 기껏해야 뭐 한 1,700명, 뭐 1,300명 이 정도 최대치를 줄인다 하더라도 이 정도지. 근데 그 당시에 의사의 입장은 100명을 늘린다 하더라도 이런 타당한 절차와 근거에 따라서 늘려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점 재논의라 했던 건데, 이런 식의 스탠스를 갖고 나와가지고 실제로 3월부터는 대학별 무슨 증언 인력을 다 무슨 배치하는 식으로 이미 2,000명에 대한 시행을 다 행동으로 하면서 무슨 말은 무슨 뭐 증언과 배분을 골고루 하겠다. 이 말이 지금 말이 좋아 그거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지금 이어받은 정부도 그렇고, 지금 이어받은 정부는 어쨌든 형식적으로 명목상으로는 윤석열 정부 때보다 더 점진적으로 더 계획성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그대로 했냐 안 했냐는 또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내세운 명목상으로는 더 계획성 있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지금 좋게 보이십니까? 그 지금 정권은 지금 배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보이세요? 나는 아니라는 거지. 그때도 아니었던 거고. 그래서 의사들의 입장은 이 모든 데이터만 보더라도 증원이 필요 없고 기존 의사 증원 속도가 충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돼 있던 것을 전체 의사에서 파일을 한 이 정도 필수료를 이제 배분을 잘해갖고 이제 키우면 되게 충분하다. 전체 의사 수는 모자르지 않다. 인데 이런 정부의 입장을 보니까 더더욱 이게 또 확신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신뢰의 문제죠. 어떻게 보면 이 좀 구조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가.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증원과 배분이 있었을 때 수가를 마지막으로 건드리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애초에 수가를 높였으면 다 윈윈 할 수 있었잖아요. 에? 의약 분업 때부터 수가를 놔두고 왜 쓸데없이 그때도 정부가 먼저 제안한 거 아닙니까? 그때 아니 약가 마진을 못 남기니까 그렇다고 수가를 올릴 수 있냐? 그럼 또 이제 표심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건드린 게 뭐냐면 정원을 10% 감축했던 거예요. 그거는 정부가 먼저 제안한 그겁니다. 감축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자꾸 그때부터도 의사가 무슨 투쟁해가지고 따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물론 그 얘기를 정부가 먼저 꺼냈고 의료계에서 더 감축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에는 정부가 제시한 10%로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때의 감축은.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후유증이 있답시고 무슨 의사 때문에 그렇게 감축이 됐던 거 아니냐?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정부가 제시한 거죠. 어쨌든 이 증원과 배분에 있어서 자 동시에 한다고는 하는데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은 증원은 표심이 올라가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니까요. 배분을 하면 이 구조적인 문제 아닙니까? 구조적인 문제를 건드리면 표심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구조적인 걸 해결하는 거는 사회적 비용이 바로 발생하거든. 수가를 인상한 것도 그렇고 이제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증원을 한다고 해서 10,000명, 20,000명 늘린다고 해서 당장 국민들이 뭐 세금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듯한 명분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말은 증원과 배분인데 증원만 하고 앉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비판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좌파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보수 정권이 보수당이 좌파가 하는 주장과 똑같아져서는 맞지 않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증원과 배분 말처럼 그대로 했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너무 큰 문제인 게 아까 계산에 따라서 보면은 지금 하루라도 빨리 기피가를 탈출시키도록 만들어 놔야 향후에 지금 2035년 이후에 이 계산에 의해서 이 형평성을 배분을 잘해서 형평성을 맞추고 나서도 모자라네. 그러면 그때 이제 빨리 늘려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런 노력이 없지 않습니까? 노력이 없으니까 그럼 언제 해결될 거냐는 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느 게 더 맞다를 떠나가지고 아예 동일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증원을 나중에 하던 먼저 하던 상관없이 그렇잖아요? 상관없는데 이제 배분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지 해결되는 문제니까 그럼 배분에 대한 의지가 있어 보이냐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때 배분에 대한 의지, 구조적인 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없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더 없고요. 그러니까 그럼 언제 해결될 건데? 이게 이제 원론적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당위성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무슨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많은 문제 중에 뻔히 명백하게 잘못된 줄 아는데 안 고치는지 못 고치는지 어쨌든 그대로 방치하는 게 있죠. 경제사범 같은 거 주식 사기하고 무슨 사기꾼 공화국이지 않습니까? 아니 사기 치면은 루나 사태 때도 그렇고 권도영 씨 그때도 그렇고 오히려 외국에서 처벌받으면 이제 징벌을 처벌 때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처벌받으려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100억 해먹고 한 10년 살다 나오면 되고 이딴 식으로 지금 처벌법이 났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해결 안 돼 있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사기 공화국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모든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당장 고쳐야 되는 명확한 악법이고 지금 고쳐지지 않은 관행이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당위성이 100% 명확한 건데 그냥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해결 언제 될 건데? 지금까지는 그렇다 쳐. 앞으로 해결이 언제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언제 될 것 같으세요? 기약 없죠?
이 배분에 대한 시각이 제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언제 이 배분을 완벽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더라도 언제 노력할 건데?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애가 막 맨날 막 놀고 먹고 자고 막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애들 보고 이제 엄마가 아빠가 야, 니 공부를 하든 뭐 좀 노력을 좀 해라. 그러면 애 막 컴퓨터 게임 하면서 노력할게요.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의지가 있냐는 거지. 나는 의지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시각에 의해서 좀 보시면은 조금 답을 좀 찾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노력할 건데 이 100원을? 그러니까 지역의사제라든지 강제로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좌파 포퓰리즘 또 얘기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감성대법 당장 표심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거는 막 내일 아침에 바로 바꿔버립니다. 바로 무슨 뭐 법안 만들어갖고 통과시켜버리고 작게는 민식이법부터 그런 것들이 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꾸고 구조적인 거, 표 떨어지는 거 이런 거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죠. 말만 하고 내버려 둔다는 거야. 이런 입장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으니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타당한가. 근데 이제는 뭐 지난 사건에 대해서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를 제가 따졌던 거지 지금에 와서는 의미가 없죠, 그쵸? 이거가 어쨌든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래서 부디 어찌됐든 좌파 정권이 뭐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제발 썩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다 의료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료가 또 공백 없이 부디 상처가 잘 봉합되어서 이제 서민들이 지금까지 받아왔던 K 의료를 또 계속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멸공입니다.